안녕하십니까, 영군입니다. 오늘 영상은 작년에 있었던 4.15 총선 부정선거 총정리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혹시라도 삭제될지 모르니 유튜버 분들은 제 영상을 마음대로 퍼가셔서 본인 채널에 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은 나라의 법을 만들거나 뜯어 고치거나 하는 일을 하죠. 일반인들이 나라의 법을 만들거나 고칠 수 없으니 우리가 믿고 선출한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그 일을 대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출한 국회의원들의 성격에 따라 법이 입법되고 개정되는, 어찌 보면 나라의 성격마저도 크게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 선거가 대통령 선거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총선, 그 결과는 민주당이 180석이나 차지하고 우리 보수 진영은 처참한 참패를 맞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이상했던 점은 개표 후반부까지 분명 야당 의원이 거의 다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사전투표함이 열리기만 하면 역전당하는 납득하기 힘든 상황들이 벌어졌었죠. 왜 사전투표함을 열기만 하면 민주당의 몰표가 쏟아져 나오냐고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허탈감에 젖어 있을 때 결국 미심쩍은 정황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치열했던 중요 접전지, 결국 민주당 후보가 당첨된 지역에서만 이상한 상수값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먼저 몇몇 지역구의 투표율을 보면 관외 사전 투표율에서 이상한 공식이 맞아떨어지는데 관내 사전 투표율에 0.39를 곱하면 관외 사전 투표율이 나온다는 겁니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보십시오. 이곳은 굉장히 중요한 접전지였죠. 이 세 지역구의 투표율이 63대 36, 똑같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곳이라면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이러한 지역구가 무려 3곳입니다. 이것은 자연계에서 있을 수 없는, 벌어질 수가 없는 확률입니다. 두 번째 이상한 점은 20대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율이 0에서 3% 정도밖에 차이가 없었지만 그것마저도 변수가 굉장히 많았고 들쑥날쑥했었죠. 그런데 21대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율과 당일 투표율이 무려 10%에서 13%라는 엄청난 격차를 나타내고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 굉장히 수평적이고 신기할 정도로 일정합니다. 또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서울 종로구의 경우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가 이낙연 후보에게 참패를 합니다. 그런데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에서는 황교안이 소속된 미래통합당이, 그것도 서울 종로구 같은 지역에서 벌어진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이 일방적인 압승을 거둡니다. 짜투리로 영상을 잠깐 보고 가시자면 네, 지금 이 투표지는 관외 투표 용지입니다. 투표지입니다. 그리고 편지지 쌓아 올린 거. 이 관외 투표지는 100% 더불어시민당만 나왔습니다. 이것은 관외 투표지인데 100% 민주당의 몰표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민심이 좋으니까 100% 나왔다고 인정합시다. 그런데 이 투표용지들은 용지를 반으로 접어서 봉투에 집어넣어야만 하는 관외 투표용지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하나도 접혀있지 않죠. 어떻게 이 긴 투표용지를 접지도 않고 봉투 안에 넣었을까요? 물론 선관위에서는 해명합니다. 사전투표용지는 특수한 기술이 적용되어서 종이를 접어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 형상대로 접힌 자국이 펴진답니다. 와칸다의 나노입자 기술에 필적하는, 영화에서나 나오는 최첨단 과학의 결정체, 통상 기억 종이를 투표지에 사용한 것이죠. 정말 어지간하면 그냥 넘어갈 텐데 말이죠. 자,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쯤 말하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겠죠. 4.15 총선은 어쩌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 부정선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적인 부분은 분명한데 결정적인 증거들이 없잖아요. 그쵸?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정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4.15 총선에서 깨끗한 선거가 치러진 것 같습니까? 이제부터 미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심지에 불을 붙여드리겠습니다. 그 이후 수습할 수 없는 증거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전투표함에 봉인지를 붙이는데 거기에 기록된 서명이 개표할 당시에 다시 보니 서명한 당사자들의 필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이 직접 본인의 서명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도 모두 다 묵살당했죠. 미루어 봤을 때 봉인지를 누군가 뜯어 내용물을 바꿔치기 한 뒤 봉인지를 다시 붙여 임의로 서명을 적어놓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죠. 그 이전부터 사전투표지를 보관하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하라고
없다고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에서는 보안업체가 수시로 순찰을 돌고 있다며 그러니 안전하다며 CCTV 설치를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사전투표함이 보관되어져 있던 장소는 더욱더 가관입니다. 체육관, 헬스장에 방치되어 있었죠. 두 번째, 부정선거가 일어났던 해외 여러 나라에서 대한민국 전자 개표기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표를 세는 기계가 아닌 이런 식으로 표값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고성능 CPU가 탑재된 컴퓨터라는 것입니다. 본 투표지를 먼저 개함하고 개표하고 그 값에 따라 맞춰 당사자가 원하는 우위값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민주당이 1000표가 모자라 본 투표에서 지게 됐다면 후반에 세워지는 사전투표함이 열릴 때 1000표 이상으로 무조건 이길 수 있게끔 상수값을 입력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현장에는 감시단을 포함해서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3장 살 때 한 장을 누락시킨다든가 아니면 우리 표로 가져올 수 있게끔 상세한 설정까지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직접 전문가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정장 장치가 아니라 하드웨어를 임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순식간에 뒤집어서 2표 단위에 하나씩 보내거나 3표 단위에 하나씩 보내거나 4표 단위 그것을 임의대로 막 바꿀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놓고 그걸 인베디드 CPU 코어라고 그래요. IBM에서 파워PC 인베디드 시스템을 제가 설계한 사람이에요. 사전 투표를 해가지고 미리 그것을 다 준비를 딱 해놓고 당일날 끝에 가서 하는 거예요. 앞에서 하면 조작을 할 수가 없어. 몇 표를 이겼는지 졌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다 결정이 된 다음에 딱 순간에 끝에 가서 딱 박빙인 거를 뒤집어 버리는 방법. 그거는 계산해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벤자민 박사가 설명하는 저 화면은 4.15 총선 때 사용한 개표기의 분해도입니다. 저 안에 엄청난 CPU가 들어있었던 거죠. 또 개표기에 연결된 노트북은 절대로 외부로 수신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녹취록을 들어보시면 개표기에 연결된 노트북으로 외부 수신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투표지 분류기가 있어요. 이렇게 샥샥샥 돌리는 거. 거기에 우연히 어떤 기술자가 들어가서 이 IP 컨피규레이션이라는 걸 쳐봅니다. 그거는 뭐냐면 여기 와이파이를 좀 찾아봐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DNS 값이라고 해서 자기 주소 입력하는 것들이 딱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디서 쳤냐면은 이 분류기에 붙어 있는 컴퓨터, 컴퓨터 노트북으로 쳐본 거예요. 그랬더니 바깥으로 와이파이가 되더라. 그래서 핸드폰도 자기 와이파이를 하려고 핸드폰을 이렇게 맞추려고 했더니 그 값은 또 안 되더라. 근데 저 사람 얘기는 그런 가짜 값을 입력을 해놔서 못한 거다. 또 한 발 나간 결론은 뭐냐면 이 컴퓨터, 이 분류기에는 송수신 장치가 돼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선관위는 노트북에 랜카드가 떼어져 있다고 랜카드가 떼어진 노트북을 공개하지만 저 노트북은 LG 그램입니다. 노트북을 가볍게 만들기 위해 랜카드와 전원을 함께 붙여 납땜을 해서 설계합니다. 그러니까 랜카드를 떼어냈다는 말은 전원도 함께 떼어졌다는 말입니다. 노트북 전원이 저러면 켜지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선관위 해명대로라면 개표소에서 사용했던 노트북은 어떻게 전원을 켰던 걸까요? 세 번째, 사전투표에 발견된 폐기물들입니다. 다른 건 그렇다 치더라도 느닷없이 인주가 발견되었죠. 선거도장은 만년필처럼 내부에 잉크가 담겨져 있어서 인주가 전혀 쓰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선거용품 쓰레기 안에 인주가 들어있었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죠. 현재 시점으로 재검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재검표에서 발견된 일장기 투표지가 이와 관련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투표함에 있던 투표지를 복사한 가짜 투표지로 바꿔치기 하는 과정에서 가짜 투표지에 찍을 인주가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규격에 맞지 않는 투표용지들이 무수히 많이 발견되었죠. 이러한 투표용지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사전 투표지를 출력하는 프린터기는 락킹 설정으로 절대로 규격이 바뀌지 않는 프린터기입니다. 이렇게 규격이 다른 투표용지가 만들어졌다는 건 여러 장을 무수히 많이 복사하다 결국 규격이 틀어졌다는 가정밖에 추측되지 않습니다. 여러 장 붙어있는 용지를 사용했는지 노란 본드의 흔적까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이상한 투표용지들은 본 투표가 아닌 전부 사전 투표에서만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사전 투표를 해가지고 미리 그것을 다 준비를 딱 해놓고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이어지는 영상들은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어쨌든 이 당시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선거 무효 소송과 재검표 소송이 진행됐었고 그로 인해 법원에서는 물류창고로 투표지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투표지를 보관한 물류창고의 봉인지마저도 떼었다 붙였다 한 흔적들이 드러났습니다. 아니 이거는 원래 법원에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파란 걸 봉인지를 붙였다가 뗀 거야. 이게 뭐야 이거? 이러한 증거와 정황들로 인해 민경우 의원을 필두로 부정선거 소송이 진행됐었고 그런데 법원은 180일을 넘기면 안 되는 선거소송 관련 재검표 일정을 1년이나 넘게 뭉개며 질질 끌다가 결국 이번 2021년 6월 28일 인천 연수구을 재검표를 시작으로 8월 23일 경남 양산을 현재 8월 30일 영등포을 재검표까지 진행한 상황입니다. 민경우 의원이 출마했던 인천 연수구 을에서는 기가 막힌 배춧잎 투표지 등장과 함께 일장기 투표용지까지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위기감을 느꼈는지 조혜주 상임위원은 즉시 사표를 내고 도주하려고 했지만 문재인은 아직 꼬리를 자를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그 사표를 반려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부정선거로 인해 당시 시민들은 검은 복장과 검은 우산을 쓰고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고 그 유명한 블랙 시위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언론과 국민의 안전을 이용한 쓰레기 같은 K방역으로 집회를 금지하고 공산주의적인 면모를 아낌없이 보여준 문재인이었습니다. 현재 블랙 시위대는 뿔뿔이 흩어져 그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어져 있습니다. 4.15 총선 부정선거 일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며칠 후 재검표 과정을 정리한 2부에서 뵙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 여러분들은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부정선거에 대한 관심 절대 저버리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상 양꾼이었습니다.